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없을 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가와 함께 노래하게 되면 먼저 노래했던 사람 역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비밀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머의 말처럼 관계는 우리의 낮고 힘없는 목소리를 끌어올려줍니다. 등을 두드리는 따뜻한 손바닥의 감촉이 떨군 고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배를 문지르는 엄마의 손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날은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해소하지 못해 슬픔의 응어리로 남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해 가슴을 부여잡기도 하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상담가님을 모시고 상담가의 삶과 일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김지연 상담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상담가 이거 들어보시는 분들 한번 집에서 이게 연필 물고 하셔요. 상담가 잘 안 돼서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저만 어렵지 않다면 제가 호칭을 선생님으로 좋습니다. 네, 붙여서 네. 좀 발음 저를 위한 편의적인 방송을 한번. 저희들도 예. 다 상담가라고 부르기보다는 예.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연 선생님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더 인사 나눌게요. 우선은 표현예술 심리 상담가시고 사단법인 아동 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화여대 영재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상담을 하고 계시고 성인들도 개별 혹은 집단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분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냥 보통 방송이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인데 이게 방송하다 보면 좋은 게 저도 이제 우선 내 얘기부터 나부터 해결하고 이제 청취자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좀 저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좋은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좀 오래되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몸으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네. 이게 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는데 그게 몸으로 발현돼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붓고 뭐 이런데 병원에 가서 뭐 스캔도 해보고 이런데 뭐 아무것도 뭐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선생님을 이제 뵙고 딱 이제 저 녹음실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우라가 되게 맑으시더라고요. 딱 뭐랄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타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어떻게? 제가 사실 특별히 상담을 하지 않는데도 뭐 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 또는 강연 후에 잠깐 질문을 할 때도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사실 듣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 때가 있지요. 너무 좋으시죠. 되게 제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요. 책임이. 또는 글쎄 이게 제가 이럴 만한 일인가 제가 한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그런 면도 있기도 해요. 사실 그게 상담가님이 하시는 일의 절반 이상은 들어주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힘든데. 그러니까 만나 뵈면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듣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 나이 먹고 철이 들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 자신은 다른 사람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상담가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듣기 기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라 그래서 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도록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촉진이라든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그런 반응을 함께 하면서 경청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게 들어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참 들어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네가 그랬구나. 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랑 이제 네가 그랬구나. 너무 웃겼는데 그때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방송 이후로 청소년 애들이 네. 제가 고개 끄덕이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개 안 끄덕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고개 끄덕이는 막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네. 애들이 막 그런 거 놀려가지고요 저한테. 닮으셨어요. 네, 얼굴이 동글동글하셔서 적당히 반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보니 심태님도 약간 그런. 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들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듣는데 이렇게 통과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좀 머무는 스타일이어서 그 남의 이야기가 전 그 나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제 얘기. 나이 먹으면 더 안 네. 됩니다, 사실. 네,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잖아요. 그걸 몰랐네. 그 상담가님 제가 섭외 드릴 때 주말에도 사실 계속 상담이 있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상담가님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뭐 때에 따라 되게 달라요. 저희들은 저희끼리 되게 정직원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되게 프리랜서로서 직업을 많이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계절마다 다르고 아이들이 방학하면 저희도 좀 한가하고요. 아하. 네, 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또 조금 다른데 네네. 저는 요즘이 되게 바쁜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족들에게 내가 요즘 아이돌처럼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막바지로 바쁠 때고요. 네, 다음 주가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방학을 하면 저도 좀 휴식기가 오겠죠. 네. 방학 때는 좀 아픈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참 그런 건 좀 안타까운데요. 모든 복지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사실 1, 2월에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또 숨겨진 이야기였네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개별 상담을 쭉 하는 아동발달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저처럼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청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월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1, 2월에는 결산 작업 때문에 조금 일이 적은 경향이 있어서 그때는 좀 다른 일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주변에도 그렇고 상담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특히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다.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물어보면 정확하게 상담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네, 우선은 되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심리치료사, 심리상담가 또 저는 이제 석사과정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죠. 저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공부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두 가지 이 상담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치료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상담이라는 게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아주 1차적으로는 뭔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상담가와 함께 우리는 그 저에게 온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 문제야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아동의 경우에는 보통 자신이 오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부모나 선생님에게 그렇죠. 네, 너 이런 거 문제야.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니까 오게 되겠죠. 네. 성인은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상담가라는 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은 저희들은 한마디로 조력자라고 얘기해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같이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네,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 내담자가 해결할 수 있게 조금 안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을 좀 키워주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겠네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도성을 회복한다, 네. 생활에 힘을 얻는다,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네. 불안을 낮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건데 2차적으로 더 넓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자기답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삶의 질을 자기답게.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답게 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네요. 네. 네, 상담에서 자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게 듣다 보니 많이들 그 질문에서 네. 자기들을 아시나요? 오시면 어떠세요? 아니요, 제가 청소년을 만나고 요새 네, 이제 네. 요즘이 좀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벌점이 많은 청소년들이 네. 이제 이 시기 때 집단 상담에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청소년들은 거의 고등학생이잖아요. 성인에 가까워지는데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아주 간단한 것도 어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그 표현을 못한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케블러리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간단한 것조차도 표현하기 어려워해서 네네. 자기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네. 삶의 질도 뭔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자기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 예술 심리 치료를 네. 하고 계시죠?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심리를 이렇게 심리를 치료해가는 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과정이 이 심리 표현 예술 심리 치료 과정인가요? 네, 일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만나서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보통 상담은 언어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표현예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체를 쓰는 거죠. 그것이 저는 미술치료사일 때는 미술을 매체를 쓰고요. 또 표현예술이라는 건 그 외에 여러 가지 매체를 중복으로 쓰는 거죠. 동작이라든가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거죠. 동작이라든가 다른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매개체들을 음악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통 표현예술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서로 미러링 한다 그래서 네네. 제가 하는 것을 앞에 사람이 계속 마주보면서 몸을 따라하게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거. 아니요. 아는 사람끼리 하면 무척 웃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무척 어색해질 수 그렇죠. 있겠죠. 정말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을. 어찌 보면은 네. 부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자녀와 엄마라든가는 늘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미러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가까이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한다는 것 자체를 몸이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죠. 느끼고 엄청 있다는 걸 불편하죠. 알게 돼요. 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부끼리 하는 게 제일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부 상담이라든가 네네. 부부가 하는 그런 집단 치료를 해보면요, 아 정말 약간 슬픔이 느껴질 정도예요. 너무나 서로를 따라하는 걸 힘들어해서요? 따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 어색함이 네. 너무 어떤 사실은
부부라는 것이 뭐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스킨십을 해도 괜찮다고 만방에 공개한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킨십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부부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자녀를 같이 키우고 가정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서로의 스킨십이 없다면 그것을 사실 부부로서 서로 진정하게 서로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그런 사소한 스킨십도 어려워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도 놀라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가서 많이 활동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요. 네. 제 얘기를 들으면서 미러링이라는 얘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스킨십은 괜찮으신가요? 도전해 보실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생긴 것도 스킨십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얼굴도 닮고 다 닮았습니다. 네. 미러입니다. 미러. 근데 그 미러링을 할 때 희한하게 엄마가 아동이 유아기 때는요. 엄마랑 아동은 굉장히 잘합니다. 애착 관계가 좋은 엄마일수록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동은 또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이 말을 배우는 과정이라든가 표정 이런 건 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사실은 미러링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똑같이 네. 따라하면서. 그래서 아동은 굉장히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잘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어머니도 그것을 애착관계가 좋은 어머니들은 굉장히 잘해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사랑이 아이랑 많으신 한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가라는 직업을 갖고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분들도 가장 일을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환자를 계속 본다라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환자란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마음이 아픈 뭐 아이들이라든지 어른을 계속 만나십니다. 그게 또 일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전 힘들거든요. 가끔 이제 뭐냐면 뭐 회사나 뭐 아는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술 한잔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고민 얘기하면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저도 남자인지라 막 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해결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부담이 되고 이거 나한테 하라는 얘기지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더 길어질까봐 걱정되고 왜 또 나야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이시니까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든 부분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경청을 하다가 그 사람의 얘기를 중간중간 저희들은 명료화 시켜줍니다. 즉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기 때문에 말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초점에 가깝게 하도록 하죠. 그 기자들이 인터뷰하듯이 그러시면 뭐 돈을 받으셨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너무 침범적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돈을 벌 수 없죠. 기자 자질이 있으십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명료화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 사람의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감정은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정은 이미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불편한데 이것을 말로 하자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 그 이후에 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행위와 사건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렇다면 그때 마음이 혹시 어떤 마음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잠시 정적이 흘러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잘 모르시겠군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전에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전에도 어떤 때 나는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 감정이 느껴졌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명료화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제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명료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런 감정은 왜 자기에게 솟아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갈 수 있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그것이 점점 명료해지죠. 그렇게 명료화해
주고 그리고 얘기를 듣는 과정이 있어서 상담할 때 좀 덜 힘드시다는 말씀. 사실 처음에 질문을 대답하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늘어지듯이 듣고 똑같은 고민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것처럼 힘들지는 않고요. 네, 적절한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예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또 전문가적인 노력이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동굴에 들어가면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동굴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캄캄한 동굴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은 또 습해서 싫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서 좋고 다 느끼는 게 다른데 그런 다양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동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서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르는 길을 가는 거하고는 그 힘듦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덜 힘들고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네. 저도 되게 인간적인 어떤 인간애가 있고 또 상담이라는 것을 또는 미술치료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 어렵겠다 이런 걸 만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라든가 해결이 가능한 게 저도 희망이 보인다든가 예측 가능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데 간혹 이제 특히나 아동의 경우에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 어리고 그 아이가 이것을 이겨내기에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런 아이도 물론 자신의 힘을 길러서 최대한 이것을 극복하게 하지만 네.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상담가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 말씀은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제 사람으로서 극복하기 힘든 일이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아마 고충이셨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상담가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행복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상담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듣는 분들이 가시지 않을까. 많아요, 네. 주변에.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또 미래의 유망 직종이라고도 그럼요, 나오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이제 예를 들면 근래에 제가 이제 어떤 치료를 끝낸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이 이제 끝날 때 네. 되게 서운하지만 저희가 이제 종결한다고 하는데 헤어짐이 되게 서운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이 정도 헤어짐을 자기가 이해하고 어린 아동인데도 극복을 하고 저에게 이제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막 선생님한테 이제 자기가 잘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아주 보람이 느껴지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아까 얘기한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그 아이가 막 진짜 꼭 새싹이 막 싹을 틔우는 것처럼 자신의 힘이 막 생길 때 그래서 표정이나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또 어려웠던 어떤 문제 행동을 자기 스스로 완화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에서 어떤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행복감 같은 것을 희망을 가질 때 그럴 땐 정말 제가 잘했다. 진짜 네 이런 일을 할 수 그러니까.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조금 이제 그러다 좀 세지면은 물론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감정이 너무 과해지면 그런데 좀 그런 게 되게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되죠. 혹시 그 근래에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들 있었나요? 그런 보람이 있었던 사례? 네. 사실 가족 치료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하던 가족 치료가 그래서 오늘 가족 치료는 엄마, 아빠, 아이. 네, 그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하는 건데 이제 그 표현예술 치료 기법으로 해가지고 가족 치료하는 거예요. 미러링하고. 네, 뭐 그런 거죠. 동작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표현예술 활동도 하고 하는 건데. 정말 친해질 것 같긴 하다. 네, 네, 그 가족들은 이제 특수화가 있는 가족이에요. 특수화라는 건 일종의 뭐 심리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인 거죠. 네. 그런데다가 그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하나가 있고 또 어머니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가족에 굉장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가족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이런 가족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 가족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아무것도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서로 교류가 없음이. 각각 활동을 하고 서로 교류가 없는데 마지막 주에 왔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정신지체가 있으신데 네. 우리가 요새는 그 지적장애라고 하는데 지적장애가 있으신데도 그 장애가 있는 자기 아이에게 아침에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체적 스킨십이 늘고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막 이런 걸 느끼고 또 비장애 형제가 있잖아요. 장애 네. 형제가 있으면 그 다른 비장애 형제가 있는데 그 아이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이 가족의 어려움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포켓몬스터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카드로 하나하나씩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 아버지에게는 가장 힘이 센 네. 그 알통몬 있거든요. 네, 네. 알통몬을 주고 그 카드를 힘이 세다는 거죠. 엄마에게는 회복 카드를 주더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그 장애가 있는 형에게는 그 형은 어쨌든 이 어려움이 되게 이제 자기 스스로 네.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가장 방어력이 높은 카드를 주더라고요. 방어 카드.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아이가 선물하면서 종결하게 돼서 정말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애도 포켓몬 카드 있는데. 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거 그냥 이 얘기 계속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네. 짠했어요 지금. 저한테 네. 유령 카드 줄던데. 우리 애는 주지도 않아요. 지금. 네. 다 아이들은 챙겨놨지. 근데 그런 상징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아. 여기에 필요한 카드를 자기 네. 놀이처럼 주는 건데 거기에 있는 상징의 의미를 적절하게 굉장히 잘 표현해요. 훌륭합니다. 유령 카드가 네. 제일 컸습니다. 네. 왜 힘이 세다는 뜻이죠, 네. 제가. 가족 안에서. 어머니 좋으신 건가요, 어머니? 우리 엄마 냉장고를 한 번에 옮겨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참, 저 얘기를 들은 보람도 많이 있으실 거고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근데 그 보람도 그만큼 크니까. 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상담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이제 너무 다변화되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본 건 그래요. 상담을 내가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 제 지인이나 후배들을 보면 네. 대부분 자기가 상처가 있어서 그게 군살이 된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군살 이 비법이죠. 자기만의 비법. 이거를 막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친구가 막 이제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상담을 하겠다. 내가 했으면 내가 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네, 상담가가 어떻게 되었는가 들어보면은 일단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네. 것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그렇게 자기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극복해 보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왜 네. 그런지 자기가 알고 너무 있고,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이 지금 되게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거를 해결을 직접 배우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자신의 네. 상담의 경험이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담가가 되시기도 하고 많은 유형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네. 또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아들이 이제 먼저 하늘로 네. 갔어요. 이제 아무런 뭐 티도 안 내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회사를 다니시고 주말에는 네. 그걸 이제 공부하셔서 네. 획득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네. 자기가 공부하면서 자기가 치유됐다고 막.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런 미술 치료나 표현 예술 치료는요, 자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굉장히 성숙되고 치유받는 경험을 치료사들은 거의 다 초반 이제 치료사 연습 때 이제 연습할 때 그럴 때 많이 합니다. 참
사실 긍정적으로 네, 제가 심리학과 출신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심리학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이코다. 그런 말이 그게 요즘에 네이버인가 다음에서 그 카드 뉴스를 심리학과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카드 뉴스로 만든 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사이코란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러시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어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간애가 이제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자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애가 있기를 전 되게 바랍니다. 네, 이걸 물론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상담가도 직업이죠. 그렇지만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애정이 있어야 또 관심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의 삶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숙하려는 노력 자체가 있어서 자기의 삶 자체가 성숙하기를 되게 바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적인 자질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적어도 상담가가 되기로 했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론적 어떤 그런 이론이라든지 또는 이거에 필요한 어떤 훈련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아마 상담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접 상담가를 양성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상담가는 아니고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미술치료사지요. 예, 제가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미술치료 관련한 자격증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서 미술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법인에서 이제 많은 치료사들이 있는데 그 치료사들의 어떤 그 이제 더 이제 치료사가 치료사가 됐다고 해도 자기가 새로운 대상을 만나거나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못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슈퍼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만나 보시면서 느꼈던 그 상담가의 자질 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어떤 인간적인 요소와 전문가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둘 다 꼭 있어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자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좀 덜 하는 거죠. 덜 하는 거죠. 그냥 나는 뭐 치료할 때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상담이 잘 되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전문적인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해서 또는 반대로 되게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노력 이론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막상 자기의 삶이라든가 자기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나 그런 사람 하면 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군요. 동일인인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업계에 있으면 너무 단점이 보인다. 그럼요.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치료사분이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춘기를.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가를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치료할 의사를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치료사들 중에서도 되게 삶이 형편없다든가 자기 자신의 성격은 굉장히 괴팍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막 보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상담가가 되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냥 일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삶도 알아야 되고 누구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의 종교인 수준이라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에서는요 심리상담가가 가장 윤리적이라고 해요. 공항에서 물건이 없어졌는데 찾아주는 사람의 대부분의 가장 높은 비율이 심리상담가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윤리적 잣대가 되게 높이 설정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어느 정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직업이라 네. 그래서 어떤 인간애라든가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 들으면서 참.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다,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꼭 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는. 여러분 꼭 해야 할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랍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인간애라든지 어떤 목표를 향한 노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저거 다 합치면 옛날에는 그냥 어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네. 통찰력이 있으세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보면 어른의 그냥 보편적인 가치라는 맞아요.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 옛날로 따지면 그런 집안의 어른이죠. 성숙한 그렇죠. 사람, 네. 성숙하고 맞아. 지혜로운 사람. 참. 그런 사람인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전에는 대부분 노인이라든가 집안의 그러니까. 어른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구닥다리라고 하고 괴팍하다 하고 아재도 네. 아재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충족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 직장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그럼요. 분인데 말이죠. 직장 뭐 네. 어떤 조직 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또 미래 유망 직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로 말씀 너무나 김지현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코르시니는 보편화, 통찰, 모델링, 감정적 수용, 이타성, 전이, 현실 검증, 환기, 상호작용 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코르시니는 그 9가지 요소 중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특히 치료자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생각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존중, 그게 사람의 숨통을 트여주는 일이라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옆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로 레시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